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바이오 기업 올릭스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와 관련 기사들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투자자라면 올릭스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요.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와 그 기술 용어들 너머에 있는 진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네, 특히 작년 초에 터진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의 9,100억 원짜리 계약.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왜 아직도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막연히 좋은 회사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릴리는 왜 올릭스를 선택했는지, 올릭스의 기술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뭐가 다른지,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말 싼 건지 그렇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에요. 무려 9,100억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사실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계약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그리고 왜 이 계약을 했냐는 거죠. 아, 여기서 누가는 바로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왜에 대한 답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궁금하네요. 릴리는 이미 젯바운드라는 엄청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을 거의 장악한 최고의 무기를 가졌는데 왜 굳이 올릭스의 기술 OLX702A를 비싼 돈 주고 사왔을까요? 그러게요, 왜죠? 그건 바로 릴리가 완벽한 비만 치료제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GLP-1이 식욕을 억제하는 데는 최고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이요? 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손실 문제군요. 체중은 줄어도 몸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릴리는 기존의 식욕 억제, 즉 GLP-1 기능에 올릭스의 기술, 그러니까 지방을 직접 분해하는 RNAi 기능을 더하려는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라는 투트랙 전략, 완벽한 콤보를 만들려는 큰 그림인 거죠. 와. 이게 성공하면 근손실 없이 살을 빼는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탄생하는 거예요.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단순히 약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네 최강 무기의 유일한 약점을 보완해서 아예 완성체를 만들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거의 M&A 수준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핵심 퍼즐 조각으로 올릭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 계약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야, 퍼즐 조각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릴리가 그 수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왜 하필 올릭스를 골랐을까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텐데요. 왜 있었죠? 보고서를 보니까 올릭스의 비만 와시 치료제 OLX702A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복부둘레 15.3% 감소, BMI 6.6% 감소, 숫자만 봐도 엄청난데요? 네, 바로 그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걸 넘어서 경쟁 구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경쟁 구도요? 사실 올릭스가 타겟하는 멀스1이라는 유전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또 다른 거인 노보노디스크도 똑같이 노리고 있는 타겟이에요. 아, 그 위고비 만든 회사요? 그런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노보노디스크는 자신들의 약물 NN6881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개발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죠. 그런데 올릭스는 임상 일상이 끝나자마자 자신 있게 데이터를 까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데이터를 먼저 공개했다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오히려 경쟁사한테 우리 패를 먼저 보여준 셈이라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바로 이 상황의 핵심이에요. 바이오 업계에서 특히 이렇게 거물들이 얽힌 경쟁에서는 그게 바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아, 우리 데이터 봤지? 이 정도 효과 나오면 한번 따라와봐. 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하. 특히 뒤에 릴리라는 거물이 딱 버티고 서서 우리가 이 데이터 보고 투자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일종의 기선제압이군요.
릴리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개발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여러 선택지 중에서 올릭스의 데이터가 가장 승산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사의 패를 알면서도 내 패가 더 좋아라고 외친 격이죠. 결국 이 데이터 하나로 글로벌 빅파마 간의 비만 치료제 대리전에서 올릭스가 핵심 플레이어로 단숨에 뛰어오른 겁니다. 데이터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건 그걸 만들어내는 무기 자체가 특별하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자가 전달 비대칭 RNA siRNA, CPAS-inRNA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기술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비밀병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려운 이름 속에 올릭스의 모든 경쟁력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RNA 치료제의 가장 큰 숙제는 이 약물을 어떻게 세포 안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달하느냐거든요. 약을 만들어도 몸속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RNA 치료제들은 약물을 리포솜 같은 일종의 배달 캡슐에 담아서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 캡슐이 가끔 독성을 일으키거나 면역 반응 같은 부작용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죠.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하지만 올릭스의 기술은 이름 그대로 자가 전달, 즉 별도의 배달 캡슐 없이 약물 자체가 스스로 세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택배 기사 없이 물건이 알아서 주소를 찾아가는 거네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배달 과정 자체가 생략된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비대칭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대칭이요? RNA 약물은 보통 두 가닥의 RNA가 짝을 이룬 현패인데 이게 가끔 엉뚱한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오프타겟 효과가 문제가 됐어요. 목표물이 아닌 엉뚱한 곳을 공격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약물들은 마치 샷건 같아서 목표물 주변의 엉뚱한 것들까지 건드리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릭스는 이 두 가닥의 길이를 일부러 다르게, 즉 비대칭으로 설계해서 목표 유전자가 아니면 아예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와. 레이저 포인터처럼 정확히 목표 유전자만 딱 끄는 거죠. 부작용이 생길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스스로 찾아가서 엉뚱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타겟만 정확히 공격하는 스마트 미사일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이른바 기술적 해자, 모트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효능, 즉 자가 전달과 안전성, 비대칭 구조를 동시에 잡았고 이 구조 자체가 독자적인 특허라서 다른 기업들의 특허 분쟁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렇군요. 릴리가 베팅한 건 단순히 하나의 약물이 아니라 바로 이 플랫폼 기술의 확장 가능성까지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기술도 좋고 데이터도 강력하고 파트너는 업계 1위고 다 좋은데 결국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싼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보고서에서는 적정 가치를 꽤 높게 보던데 시장의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아직 주가가 그 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시장이 보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투자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지점이죠. 보고서는 SOTP, 즉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올릭스의 적정 시가총액을 약 5,57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5,575억 원이요? 그게 어떻게 나온 계산이죠? 이걸 뜯어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첫째, 릴리와의 계약 가치 OLX70A를 약 2,275억 원으로 평가했어요. 네. 총 계약금이 9,100억 원이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니까 아주 보수적인 성공 확률을 적용한 값이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둘째, 탈모 치료제 같은 자체 개발 신약들과 방금 얘기한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2,500억 원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수년금이 약 800억 원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5,575억 원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한 3,500억 원 수준이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주가 3,500억 원은 회사가 가진 현금 800억 원과 릴리와의 계약 가치 2,275억 원을 겨우 합친 수준이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말해 시장은 지금 올릭스의 핵심 기술인 CPASR INA 플랫폼과 가장 기대를 모으는 탈모 치료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거의 0원,
즉 공짜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9,100억 원짜리 계약의 가치도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덤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뭔가 큰 리스크? 예를 들면 결국 임상 실패할 거야 라는 비관론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기술의 잠재력과 릴리와의 파트너십을 믿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공짜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반대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럼 이 공짜로 평가받는 가치가 제값을 받으려면 시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단기 촉매는 단연코 릴리와 함께하는 OLX702A의 임상 2상 진입입니다. 아, 임상 2상. 임상 1상은 화사가 자체적으로 한 거지만 2상부터는 릴리가 직접 주도하거든요. 글로벌 1위 제약사가 직접 개발에 나선다는 건 시장에 주는 신뢰도가 완전히 다르죠. 구체적인 예상 타임라인 같은 게 있나요? 언제쯤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고서에서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임상 2상을 위한 시험 계획, IND를 제출할 거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초쯤이군요. 네, IND가 승인되면 2026년 상반기에는 첫 번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보통 IND 제출 소식이 나올 때 시장의 기대를 받으며 먼저 한번 움직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되면 계약했던 마일스톤, 즉 기술료가 회사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럼 IND 제출 뉴스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이벤트 스케줄이 명확해서 좋네요. 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계속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짚어주시죠. 당연하죠. 두 가지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는 파트너사인 릴리의 내부 사정에 따른 임상 지연 가능성이에요. 아, 아무리 올릭스의 기술이 좋아도 개발에 키를 쥔 릴리의 전략이 바뀌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속도가 늦춰질 수 있죠. 그렇죠. 파트너 리스크.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했던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개발 속도입니다. 만약 경쟁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획기적인 데이터를 발표한다면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변수는 항상 체크리스트에 올려두고 추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일라일 릴리라는 업계 최강의 파트너를 등에 업고 기술력을 확실히 입증했다는 점. 네, 둘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근손실 없는 치료제라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 후보로 떠올랐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전달 비대칭이라는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요. 이 세 가지가 올릭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 강력한 포인트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핵심 기술 가치를 공짜로 취급할 만큼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오늘 자료의 핵심은 거의 다 훑어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좀 엉뚱한 상상이 드는데요. 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오, 어떤 상상이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 릴리가 가진 또 다른 RNA 치료제 레포디시라나디언 언급이 잠깐 나오잖아요. 이 약이 1년에 한 번만 투여해도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아, 네.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릴리의 이 장기 지속형 기술 노하우가 올릭스의 플랫폼과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릭스의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인 탈모 치료제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요? 아,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매일 머리에 바르거나 약을 먹어야 했던 탈모 치료가 1년에 한 번만은 주사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게 가져올 시장의 파급력과 기업 가치의 변화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여기까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당신의 투자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